네, 지구촌 축구축제 브라질 월드컵 이제 오늘까지 8강 진출 팀을 가리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개막 전만 해도 파업, 또 월드컵 반대 시위가 계속되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될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축구의 나라답게 경기마다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현지에서 월드컵을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스포츠부의 김재형, 조은지 기자 두 분이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스포츠 이대건 기자가 축구 소식을 열심히 전해줬었는데 역시 오늘 이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언제 돌아왔습니까? 저는 이제 대표팀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이제 새벽 4시 40분이었죠. 도착을 했고 조은지 기자는 이제 다른 비행편으로 월요일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브라질하고 이게 우리하고 시차가 완전 반대 아닙니까? 예, 시차 적응하기도 좀 힘들 것 아직은 같아요. 좀 지금이 이제 브라질 시간으로는 밤 새벽 1시 시간인데 아직은 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좀 몽롱한 상태이긴 합니다. 대표팀 탄 비행기 같이 타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날 이제 도착해서 일부 이제 팬들은 이제 환영도 하고 또 일부지만 이게 또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고 했었는데 기내에서 선수들 분위기는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많이 무거웠고요. 일단 피곤하니까 이제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홍명보 감독과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홍명보 감독과 이제 박주영 선수 대부분 이제 라운지에 별도로 가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하고의 동선이 이렇게 겹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월드컵 관련해서 사실 걱정이 많았잖아요. 가기 전부터 브라질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경험해본 브라질은 어땠나요? 가기 전에 워낙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외교부에서 취재진을 따로 모아놓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강도가 많으니까 반항하지 말고 미화 $50씩 쥐어줘라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였고 실제로 저희 촬영 기자는 지갑 3개를 가져갔어요. 강도에게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줄 예비용으로 가져갔을 정도였는데 조심해서 그런지 큰 사고는 별로 없었고요. 밤에는 저희가 숙소만 입고 단체로 다니면서 행동을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낙천적이고 저희들한테 너무 잘해줘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길을 헤매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자기 날 따라오라 하더니 오토바이로 10분 동안 그 경기장까지 데려다 줬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느긋하고 태평하고 친절하고 또 낙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 저희 같은 사람들로서는 그들의 태평함이 조금은 불편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그 낙천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개막전 스탠드업 제가 쓰지 못했던 스탠드업을 준비해봤는데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 브라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진 찍고 방송 인터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취재 기자들이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친구들은 카메라 불빛만 딱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이제 몰려드나요? 보시면 이제 공감이 되실 때 한번 보시죠. 공개되지 않은 차마 쓰지 못한 스탠드업인데요. 제가 이게 크로아티아와 브라질의 개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스탠드업을 잡는데 사람들이 막 다가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브라질을 응원하는 모습이고요. 뉴스 인터뷰인데 거의 예능 프로그램 같이 가능한데요. 앞을 보고 제가 뭘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뒤에서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열심히 이제 조은지 기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웃음을 참고 해보려고 했는데 조은지 기자의 미모에 빠진 건가요? 브라질에서는 인터뷰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아주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응해주기 때문에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진 찍는 걸. 브라질에서 인내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아까 조은지 기자가 앞서 얘기했지만 워낙 브라질이 이제 큰 나라고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나라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중국에 만만디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중국 만만디를 직접 겪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브라질이 굉장히 이제 만만대 성격이 강한, 특히 공항이 이제 관건이었는데요. 이제 조은지 기자도 겪었고 저도 겪었는데 제가 마이애미 전지훈련 마치고 브라질로 들어갔을 때 이제 아침 7시 도착을 해서 9시 30분에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입국장 내리자마자 줄이 한 200m 정도가 서 있었는데 지금 사진이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사진 혹시 요 사진도 이제 공항에서 찍은 거고요. 이게 이제 티켓이 지금 보시면 3시 5분 지금 출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 시계를 보시면 이미 지났고 이게 이제 제가 상파울로 공항에 도착했을 텐데 200m의 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 가서 저희가 환승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좀 빨리 가야겠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안내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 브라질 친구, 이제 브라질 사람의 티켓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티켓은 이미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저보고 아직 너보다 더한 사람도 있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근데도 항의를 안 하나요? 브라질 사람들은 그냥 아주 웃으면서 그냥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즐기는 야유라고 할까요? 그 정도만 하고
그냥 뭐 특별히 항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일상적인 일인가 보죠. 비행기는 그러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는 사실 제가 그래서 제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영어로 이제 문제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문제 없다는 얘기는 다음 비행기, 즉 4시간 이후에 있는 비행기를 태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천적인데 네. 좀 우리의 어떤 시간에 굉장히 좀 철두철미한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땐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낯설고 좀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이런 느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브라질하면 축구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이라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에 앞서 보신 그 개막전에 갔었는데 7만 관중이 노란 유니폼을 딱 입고 와, 내뿜는 그 열기에 제 스스로가 좀 울컥한 심정이 들 정도로 그들의 열기가 엄청났는데 다른 나라 경기 때도 뭐 그러니까 본인들 나라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응원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나라 3차전 상파울루에서 열렸던 벨기에전 경기 때 저희가 초반에 좀 대등한 경기를 하자 코리아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응원을 하고 파도타기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축구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좀 김재영 기자보다 좀 늦게 왔는데 제가 그 출발하는 날이 브라질과 칠레의 16강 경기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일반 식당이 있는데 웬만한 식당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경기를 축구를 보느라 문을 닫았고 길거리에 정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면 좀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안 그래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겨우겨우 이겼거든요. 근데 정말 지면 폭동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 실제로 브라질 현지 교민들을 만나면 브라질 축구 경기 있는 날 만약에 지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말 축구를 위한 나라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후 1시면 모든 상점이 다 그냥 문을 닫고 다 집에 가서 축구 경기 볼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대표팀이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곳이 이제 이과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폭포가 있는 유명한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브라질에서도 뭐 특별한 장소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브라질 대표팀 스콜라리 감독도 큰 경기를 앞두고 이제 이곳에 가서 전기를 받고 실제로 이제 컨페데레이션컵에서 여기에 갔다 와서 이제 우승을 할 정도로 이제 의미 있는 곳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당시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월드컵 기간 중에 비가 많이 내려서 굉장히 확톤물이고 굉장히 좀 어떻게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폭포의 규모가 웅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대표팀도 이곳에 가서 이제 좀 전기를 받고 좋은 결과를 내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당시 이제 날씨 상황도 안 좋았고 대표팀이 이제 그 경기 다 마치고 3차전 벨기에전 이후에 이제 여기 일부 선수만 관광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좀 얘기입니다만 뭐 가서 좀 미리 좀 전기를 받고 했다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색다른 이론이군요. 이과수 전기를 못 받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많이 봤는데 어때요? 나이아가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나이아가라를 가지 못해서 갔다 온 이제 주변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조금 갈리긴 하는데요. 오히려 이과수가 조금 더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나이아가라보다 좀 앞서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굉장하네요. 그러게요. 우리 대표팀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분위기가 좀 침체됐었지만 현지에서 그 경기를 하기 전에 분위기는 어땠나요? 경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잘 좋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 워낙에 많죠. 전술이 없었다, 뭐 특정 선수만 고집했다, 세계 축구 흐름을 읽지 못했다, 뭐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런던 올림픽의 그런 성공의 기억 그거에 너무 취해서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리더가 없었다 뭐 이런 지적도 끊이질 않는데 실제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선수들이 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아무래도 실력 차를 절감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스페인, 이탈리아, 잉글랜드 뭐 이런 축구 강국들이 토너먼트에 못 오를 정도인데 우리가 사실 16강에 간다 이런 게 조금은 좀 욕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원한 건 뭐 올라가는 것보다 지더라도 아름다운 패배 그리고 투혼 이런 걸 바랐던 건데 그런 것조차 없었던 모습이 조금 실망스러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술의 부재 또 감독의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현지 적응이나 체력적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도 그렇고 이동거리도 이런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베스트인 체력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전술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축구협회의 책임도 있고요. 물론 홍명보 감독의 책임 부분도 있고 좀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부분. 홍 감독은 뭐 어떻게
계속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거치가 이제 지금 뭐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경질이냐 아니면 위임을 하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번 주 안에 이제 정명구 협회장을 만나서 홍명보 감독의 거치를 결정할 예정인 것 같고요. 네.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이제 사임을 표시를 할 거고 네. 축구협회는 아직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임기는 채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는 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뭐 시간이 다 돼서 우승팀을 현지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이과수 또 정기까지 받으셨습니다. 어디가 우승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일단은 계속 브라질이 좀 유력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남미에서 여태까지 6번 월드컵이 열렸는데 모두 남미 팀이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3번이 브라질이었고 2번이 우루과이, 1번이 이제 아르헨티나였는데 이번 대회 메시가 워낙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좋은지 기자님. 네, 저는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와 만나서 브라질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브라질 현지 월드컵 취재를 하고 돌아온 김재영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